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이은솔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씨줄과 노력이라는 날줄이 만나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고 좋은 때가 오더라도 자신이 노력해놓은 것이 없다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께 즐거움과 많은 정보를 드리는 이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지역 어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기발한 발상으로 이런 현실을 널리 알리고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자립을 위해 힘써온 쌍둥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東日本県で激しい揺れ。大きな津波が迫っています。まもなく捉えました。大きな津波が2波、3波に分けて迫っ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타격을 입으며 폭발이 발생했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녹아내린 폐로의 핵심 핵 연료가 남아있는 원자로 건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도쿄전력은 수백 마리의 가자미와 전복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 바닷물과 희석 처리된 물에 보관함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魚の飼育試験ですが、これは我々が安全だというふうに判断して放出した水というものがですね、実際の生物に悪い影響を与えないということを目に見える形で確認していただくというのが我々の目的になっています。 그 결과 넙치와 전복의 방사능 수치는 희석 처리된 물에 있는 동안 상승했지만 다시 일반 바닷물에 넣자 며칠 만에 정상 수치를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근거로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장치로 반복해 걸러내면 삼중수소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있다며 삼중수소가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放出が開始されたらもう終わり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放出開始以降もしっかりそういったデータ公開、あるいはその迅速性を含めて公開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より安全な水であるっていうことと風評影響を抑制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하지만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희석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된다면 방사능 추적이 불가능해져서 생태계는 물론 주변국에도 피해를 줄 거라 경고하는데요. 今回一番大事なのは海っていう場所なので、日本だけじゃなくて環太平洋諸国が主だと思いますが、そういったところからの懸念もあるわけです。ですからより国内向けはもちろんのこと、国外に向けてもこれだけ丁寧に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ただ単にコマーシャルとかするだけじゃなくってサイエンス側からももう少し愚直な取り組みがもう少し行われ続け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海に流すことはやっぱりまだ早いと思いますよ。時期尚早として。まだまだみんなと話し合いしてから流すんだら分かるんだけど、まだ話し合いもしてないし、勝手に海に流すなって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けど。 순간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 폐기물과 같은 대형 쓰레기를 담는 노란색 컨테이너. 영국 런던에서는 이것을 활용해 만든 특별한 집이 등장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해리슨 마샬인데요. 그는 폐기물 쓰레기통을 개조해 만든 이 집에 1년간 살면서 끝없이 오르는 집값과 그로 인해 맞은 영국의 심각한 주택 위기 문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나섰습니다. I was doing some work abroad and I was moving back to London and had to start that kind of dreaded hunt for a room. And as was the case with thousands of people across the city and across the country, the prices had gone crazy, rent was mad. A skip, obviously, it's actually a very British term. I didn't realise when I first started doing these projects but most of the world would know it as a dumpster. 비록 쓰레기통으로 만든 집이지만 높은 임대료를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마음만큼은 편한 집인데요. This is where I sleep. It's actually kind of cozy. One of my favourite parts of the design is definitely the curved roof. Kind of makes it feel a little bit more like a cocoon. 2층엔 침실 공간, 1층엔 작은 주방까지 마련돼 있는 아늑한 그만의 공간. 비록 내부는 좁지만 마샬 혼자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집을 위해 마샬이 들인 돈은 4,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0만 원인데요. 그 돈으로 지붕을 만들고 집으로 개조했습니다. So this is the main living space. I've got the cooker here. There's a very tiny fridge. As you can see, it does not fit that much. Yep, so this is where my water is. So I refill this from a hose pipe that comes from the neighbor's property. 그와 뜻을 함께한 예술자선단체가 빌려준 땅에 그는 작은 정원과 휴대용 화장실도 마련했는데요. 그의 이웃들은 마샬의 집을 보며 놀라워하면서도 집에 담긴 뜻을 듣고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I do like the idea. I think it's ingenious because usually we think skippers for rubbish and taking, you know what I mean? But this young man have a great idea of turning it into a home. 영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11.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현재도 두 자릿수에 머물며 생계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네요. 1983년 자카르타의 한 지역에 지어진 카르티니 응급학교. 이 학교는 밝은 분홍색 드레스와 화려한 밀짚 모자를 쓴 쌍둥이 엄마라 불리는 스리 이리안 씨와 스리 로샤티가 문을 연 학교입니다. 이들은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소외된 가정의 6살에서 17살까지의 아이들을 교육해왔는데요. Di tengah-tengah kompleks elit Kelapa Gading, kan mereka pada nyapu. Terus anaknya sekolah di mana? Dia nggak punya uang. Dia harus kontrak rumah di pojok-pojok kota, pinggir kali lah, pinggir apalah, bedeng-bedeng. Terus anaknya sekolah di mana? Sedangkan sekolah di sana paling murah 5 juta. 쌍둥이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칩니다. 요리를 비롯해 꽃꽂이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적성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졸업 후 쓰레기를 뒤지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Dibilang tidak mampu lah untuk bersekolah di sekolah yang biasa. Nah, akhirnya saya ikut ke ibu dengan maksud supaya saya bisa mendapatkan pendidikan yang formal, terus juga pendidikan yang gratis sampai saya bisa, cita-cita saya adalah bisa S2 waktu itu, bisa kuliah di negeri. Dan alhamdulillah berkat karena ikut terus dengan ibu, dibimbing terus sama ibu, akhirnya saya bisa sekolah S1 di Universitas Indonesia.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쌍둥이 엄마. 학생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쌍둥이 엄마의 생일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Jadi tapi kita dapat juga kebahagiaan di sini, kedamaian, ketenangan. 아이들의 축하를 받는 쌍둥이 엄마들.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가르치고 품어주는 그녀들에겐 엄마라는 별명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일본의 이웃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거듭된 우려와 확고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해저 터널을 비롯한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를 올 봄 안에 끝내고 13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의 양해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일본의 일처리 방식, 참 아쉽기만 합니다. 세계 각국이 우주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서 로켓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최근 스페인에서는 재활용 로켓을, 미국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경제 위기 속에서 연료 부족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작은 발명품 하나로 이 고민을 해결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 기술자들이 서유럽 최초로 민간 재사용 로켓의 발사를 목표한 초소형 발사체 미우라-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우라-1은 스페인 투우의 유명한 황소 품종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들은 미우라-1을 통해 스페인이 우주 운송 산업의 선두 자리에 올라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Presentamos hoy la campaña de lanzamiento como última etapa del programa Miura-1. Esta campaña incluye el desarrollo de los test de calificación del elemento de vuelo y las pruebas de los equipos de tierra y coordinación con el INTA como autoridad competente. 3층 건물 높이의 미우라-1은 100kg의 화물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중력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로켓은 스페인 남부 우엘바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 우주 분야에서 스페인의 국제적 입지는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 초소형 발사체의 개발이 스페인의 우주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Recordaros con esta visita, con la presencia del Gobierno de España, la ministra y yo mismo, que el vuestro es un sueño compartido por toda la sociedad española, porque nos anima a un objetivo común y es poner a España a la vanguardia de esta emergente, pero también potente industria del transporte espacial. 스페인은 본격적으로 우주 항공 분야 경쟁에 합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지난 3월 7일 스페인 자체 우주국을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스페인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로켓 제조 스타트업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로켓을 선보였는데요. 테란1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켓은 길이 33m, 폭 2.3m의 2단형 로켓으로 엔진부터 조그마한 부품까지 대부분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85% of the rocket by mass that's sitting on the pad right now is 3D printed. That's the rocket prior to thi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was probably, I don't know, maybe 4% 3D printed by mass. So it's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부품의 개수는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었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됐는데요. 테란1은 최대 1250kg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으며 렐러티비티는 그보다 큰 중형 재활용 로켓 테란-R도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내년에 발사할 계획입니다. As part of this mission, we're going to be flying the very first failed or printed object that Relativity made, which really just shows how far the team's come. You know, it was printed by the two co-founders when there was a tiny team and just an idea in their minds. 모두의 기대를 안고 발사대에서 준비를 마친 테란1. 하지만 두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사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3D 프린팅 기술이 우주 항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바논의 북부 도시 베브닌.
이곳의 한 주택가에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줄 풍력 터빈이 등장했습니다. 이 풍력 터빈은 25세 청년 모하마드 삽사비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낸 건데요. أكيد بسبب أزمة الكهرباء التي عصفت ببلادنا اضطرينا نبحث عن بدائل لكهرباء الدولة. خطرت ببالنا هالفكرة هي اللي هي طاقة الرياح اللي ممكن نطبق على كافة المنازل بلبنان. وكان هدفنا الأساسي إنه نحن نخترع حتى الجنريتر بلبنان حتى يكون الكفاءة تبعته أعلى وسعره أقل. 버려진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 재료들로 터빈을 만들고 발전기를 부착했습니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은 보통 디젤로 움직이는 개인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4.5에서 6암페어를 생산해내는 그의 풍력 터빈은 그의 이웃인 6가구에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삽사비는 풍력 터빈에 태양 전지판도 달아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대비했는데요. 제2, 제3의 풍력 터빈을 설치한다면 레바논도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우주 발사체 기업 릴레티비티 스페이스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하려던 3D 프린팅 로켓 테란-1 발사를 취소했습니다. 1차 시도에서는 발사 70초를 남기고 연료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중단됐고, 이어 2차 시도에서도 연료 압력 문제로 발사가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릴레티비티 스페이스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추후 새로운 발사일과 발사 시간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 실제 전투 상황을 모방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으로 착각할 만큼 치열한 훈련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전력을 다해 적을 상대하는데요. Ми робимо зараз повну імітацію бойових дій. Тобто під час бойових дій мають бути вибухи, постріли і так само поранені або розорвані тіла, крові дуже багато, диму дуже багато. 러시아와의 계속된 전쟁으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겁을 먹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실전 적응을 위한 훈련입니다. Так, з вибухами воно дійсно схоже на реальні умови бою. Воно повсюди взривається, йде постріл, ти не розумієш, що відбувається, але тобі потрібно зорієнтуватися і виконати своє завдання. 갑작스런 폭발과 장애물을 피해 적의 진지를 급습하는 훈련을 받는 군인들. 참혹한 전장의 상황을 미리 느끼며 그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І сама головна мета – це відпрацювати саме психологічну стійкість військовослужбовця і організму до всіх викликів,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в бою. 실제 전투에서도 모든 작전을 끝내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헤르손에서 아이를 낳은 우크라이나 부모들은 러시아로부터 신생아들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만약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저귀와 이유식 무료 배포를 거부하고 나선 건데요. Когда памперсы мы просили, то русские нам говорили, если придете без свидетельства русского,
то мы вам не будем давать памперсы, только через русск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Ну и мы отказались, потому что мы не собирались его переделать. А зачем нам его переделать? 전쟁 기간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던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저귀와 이유식을 거부당하는 것뿐 아니라 보금자리인 헤르손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Розумієте, вони ж тут проходили таку пропаганду, що тут Росія назавжди. І тому деякі розуміли, що треба виждати, а деякі, на сьогодні вони відмовлялися, але приходили відповідні ФСБшники, вони знали цю ситуацію і вони там пригрозували їм, якщо ви не отримаєте, то у вас будуть тут проблеми, ми вас вивеземо там за територію. 하지만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부모들은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떠나기만을 기다리며 아이의 국적 등록을 미루거나 출생 증명 변경을 거부해 왔는데요. От як виросте, я навіть не знаю. Будемо розказувати, як воно було на самом деле, як все происходило, що було колись Друга мірова війна. Тут уже, дай Бог, щоб вона вже цього не застала. Вона зараз як воно бахає, вона ще не розуміє цього. Не реагує. Це може ще і найкраще, що вона ще цього не розуміє. 전쟁 전 한 해 평균 1,200명의 아기가 태어난 헤르손 시립임상병원. 하지만 2022년에는 489명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는 많은 산모들이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이나 해외 출산을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리며 얼어붙었던 땅이 진흙탕으로 바뀌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 발생한 부상자를 전선과 가까운 야전병원으로 옮기는데 진흙길 때문에 차가 흔들려서 부상당한 군인들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30 хвилин, 35 в залежності від погодних умов і в залежності від навантаження. І ще буває, що якщо в нас дуже важкий поранений, треба повільно їхати. Через те, щоб його не розтрясало по дорозі, бо йому дуже погано робиться. Все, дозвольте. Робота. 이동 중 악화된 환자 상태 때문에 의료진은 잠시 차를 멈추고 근처 비어있는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를 살피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В даному випадку людина скажеться, що їй тяжко дихати. Тут може бути проникаюче поранення з ураженням легенів, тому я мушу його подивитися. Я його знеболю, щоб його не боліло під час перепов'язки. 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이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На нашому напрямку вона загострила за останні декілька тижнів, трошки, може, менше стала за буквально декілька днів. 봄이 오기 전 찾아오는 추위와 같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크라이나가 따뜻한 희망의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모의 주택을 지어 극한의 기상 상황 속에서 난방 및 단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붕 알프스가 기후변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겨울이 됐는데도 도통 눈을 볼 수가 없어 스키와 같은 겨울 스포츠 산업의 위기를 맞은 건데요. 프랑스는 이 위기를 넘길 방안을 찾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에 있는 살포드 대학의 에너지 하우스 2.0. 이곳 내부엔 2층 버스 24대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2개의 주거형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극단적인 기상 상황을 연출해 모의 주택의 혁신적인 에너지, 난방 및 단열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The reason we've designed it is to really understand how houses are going to perform, not just now, but in future climates. So how can they perform against extreme weather events, extreme cold and extreme heat. 에너지 하우스 프로젝트는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극단적 기후 변화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모두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So you can see within this chamber, what we're trying to do is to control the weather. And so we can take it down to -20 and up to +40 and create all the other weather conditions, including snow. 모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50여 가지의 기술들이 적용됐는데요. 미래 주택에 꼭 필요한 최적의 난방, 단열 결합 시스템을 찾기 위해 여러 조합으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Our goal here is to look at developing a way of testing these buildings to their extreme. So what happens when we push a lot of wind-driven rain onto them? What happens when we push a lot of solar radiation? How do these buildings deal with that? 이 집은 다양한 스마트 기술뿐 아니라 차세대 난방 및 환기 기술의 사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계 환기, 그리고 강화된 단열재와 폐수로부터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 또 영국 최초의 지붕에 장착된 공기원 열 펌프 등이 적용돼 있습니다. Testing how people will live in it, most importantly our customers, and then we're testing the technology that's going to be used around it, and then most important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So that's quite unique to be able to do that and keep changing the temperature. So I can go from -20, +40, -10, +20. 이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가정의 단열, 난방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You can see relatively thin performance, very lightweight and sustainable, but very high performing in terms of materials. So all of this creates a nice warm blanket and warm wrap around the house, which all of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equipment inside can then be balanced and worked around to produce houses of the future which are cost effective to run, comfortable to live in and commercially viable to deliver at scale. 이 실험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주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겨울 기후변화로 알프스 산맥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스키 산업이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키장들은 스키장 문을 닫거나 점점 더 커져가는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한 스키장에서는 흰 꼬리 소리와 함께 타는 스키를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스키장으로 이끌었습니다. I chose to ski with Fletcher, which is a white-tailed sea eagle, because we have a reintroduction program 30 kilometers from here, nearby the Lake of Geneva. And it's very important for tourists who come here, but for people who live here, that they have a meeting with this bird, because they disappeared a long time ago, 130 years, and everybody forgets them. And to see them, with them into the wild, do ski, do paragliding, we do many things with birds, is the best way to say this bird is not dangerous. 스키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어디서도 경험한 적 없는 특별한 체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눈밭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키와 더불어 풍경을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통해 직접 하늘을 나는 재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Paragliding is just a sail, you know, you put over your head like a kite, and after when it's over your head, with a gentle run, you in the air and you fly. 눈 쌓인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스키가 아닌 평지에서 말과 함께 즐기는 스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풍경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I really enjoyed it. We had a couple of different levels of people that we were with, and the company worked with all of those levels. But yeah, we got to walk, trot, canter, and just enjoy the local scenery as well as spending time with the horses. 관계자들은 예년보다 적은 강설량으로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만큼 이를 대체할 관광 상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It's been a bad winter, we can say, concerning the snow level. We of course have Avoya, which is a place where we can always ski, but that's a real concern for us. So we have to develop the extra activities. 전 세계에 닥친 기후 변화.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지중해와 화려한 색감의 건물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365일 내내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이곳은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은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는데요. Viene a suponer un coste más o menos de 750 euros por placa. Evidentemente pasan a generarte energía a diario, más en verano que en invierno. Y yo calculo que si tenemos suerte, en 5 años la tendremos rentabilizada, teniendo en cuenta que la vida útil de una placa son 30 años. 바르셀로나는 설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50%의 세금 환급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Yo creo que primero de todo hay una parte que es el decrecimiento, ¿no? Que si al final seguimos consumiendo de la misma forma, da igual con las energías que utilices, alternativas, ¿no? Renovables, lo que sea, es lo que no se puede sostener en el tiempo. O sea, lo primero sería decrecer, ¿no? Intentar pues hacer lo mismo pero con un poco menos, manteniendo pues la misma situación de confort que tenemos. Y luego entonces sí que vendría toda la parte de inversión en energías renovables, ¿no? Buscar otras alternativas. 이 같은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바르셀로나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8년 대비 2배나 증가했는데요. 바르셀로나는 현재 태양열 설비로 4,300kW 피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태양열로 발생한 전력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 양도 급증할 전망인데요. 현재는 태양광 패널의 유해성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독성 물질 발생을 우려해 그냥 매립해버리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재사용을 통해 기술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원자재의 총 가치가 약 4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의 한 사원에서는 최대 불교 명절을 맞아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라크의 전통빵을 제대로 굽기 위해선 전통 점토 오븐인 탄누르가 필요한데요. 모술의 한 지역에서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이 탄누르를 빚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촛불들이 태국 빠룸타니의 한 사원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데 동원된 촛불만 무려 10만 개나 되는데요. 촛불을 든 승려들은 사원 주변을 돌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태국의 최대 불교 명절인 마카부차의 날로 이날은 술과 유흥도 금지되는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ในวันนี้วัดพระธรรมกายก็มีอายุครบ 53 ปีด้วยและปีนี้ถือว่าเป็นพิเศษก็คือหลังจากที่เราล็อกดาวน์ปิดวัดมา 2-3 ปี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โควิดปีนี้ปีแรกที่เราเปิดรับสาธุชนรวมทั้งคณะสงฆ์ทั้งใน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 마카부차의 날은 2,500여 년 전 1,250명의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날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아시아 전역에서 2,000여 명의 승려가 공양 예불을 올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รู้สึกว่าตื่นเต้นมากเพราะว่าปีที่แล้วอะค่ะเป็นรูปแบบออนไลน์ปีนี้ก็เลยรู้สึกว่านึกถึงวันเก่าๆที่ได้จุดเทียนที่ได้เห็นสาธุชนร่วมกันจุดเทียนตามบริเวณต่างๆอะค่ะแล้วก็ 10만 개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채우듯 전 세계 모두에게도 희망의 빛이 드리우길 기원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지하철역.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곳에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은 바쁜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아름다운 연주에 빠져드는데요. 이 음악회는 메트로 뮤직 페스티벌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The concept came up from targeting the people, giving those positive spirit to the people who are going around Dubai by metro. At the beginning, to be honest, we chose to do those all performance at the morning time. But then we noticed that people are busy, want to go to their work. They will not have that time to just enjoy that. So we want. So the idea came up to have it afternoon after they finish their work. Then by that they will end their work day with a nice spirit, let's say, or a nice gesture from our side. 올해 벌써 세 번째로 열린 메트로 뮤직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음악가들이 지하철역 곳곳을 콘서트장 삼아 연주를 하는데요. 음악가들의 개성 넘치는 음악이 지하철역을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People see it's maybe something different, and it's really awesome to be a part of 20 musicians all playing different music from different cultures around the world, and it just shows that Dubai is a very inclusive place, and I highly recommend everyone to visit Dubai. 음악가의 화려한 연주 실력에 오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순식간에 매료되고 마는데요. Just passing by, I was a little tired. I just heard the music and I just came to listen to the music. So I really felt good after listening to the music. I felt relaxed. 지하철역이란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주한 새로운 음악. 지하철 이용객들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주는 회복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이라크 모슬의 알카와진 지역의 한 장인이 몇 시간에 걸쳐 점토 반죽에 공을 들입니다. 탄두르라고 알려진 전통 화덕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50세의 장인 칼레드 알카와즈는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왔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이를 물려받았습니다. والله شغلتنا ابن عن جد. صار لنا تقريبا آلاف السنين أجدادنا كانوا يشتغلون شغبات تنينية يشتغلون أمامي كانوا يعملون شغبات إيه والله يرحمه أبوي هم علمنا على الشغلاي واشتغلناها. 점토 오븐인 탄두르는 이라크의 전통적인 탄두르 빵을 굽는 데 사용되는데요. 빵 외에도 고기와 생선과 같은 요리를 만들 때 점토 화덕인 탄두르를 사용합니다. والله هي المهنة شغلة ما تنقطعية بس كثرة الغاز والفران والعالم ما قامت تقفز للتنور شنو الدخان وما اعرف ايش وهذه. 현대식 오븐도 있지만 제빵사들은 여전히 점토 오븐인 탄두르에 빵을 굽습니다. 이 화덕에서 구워진 빵 맛을 고객들이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الطين بنكهة خاصة والناس ترغبوا لأنه خبزاته تطلع أطيب من تنور الحديد أو تنور الستيل. شغلة الغاز ما مرغوبة نهائيا. تنور الطين أحلى وأجمل. خبزاته نكهة طيبة وما بهذا ما بهذا العهد من زمان من عهد الآشورين تنور الطين. 장인 정신이 깃든 전통의 맛을 따라오긴 힘든 법이죠. 당분간 탄두르 화덕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네요. Very nice turn to start it. Another one vertical right in the pocket. Here we go, he's gonna jump. Himba! Himba's full rotation.
Let's go back in the show. Bang, right off the top. Nice done. Inside section. Bang. 태국은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태국 내에는 약 4만여 개의 사원이 있고 승려 수만 30만 명이 넘는데요. 태국에서 불교는 종교 이상의 것으로 국가의 운영 철학이며 왕실을 중심으로 국민을 뭉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쯤이면 불교에 대한 태국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인근 메라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화산재가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솟구친 건 물론 용암이 경사면을 타고 1.5km까지 흘러내렸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분화구에서 반경 7km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2,963m의 메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이며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수호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시카고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였는데요.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돌며 초록색 염료를 뿌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성 패트릭의 날에 시카고 강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행사는 60년 전인 1962년부터 이어져 온 시카고시의 오랜 전통인데요. 친환경 오렌지 파우더를 원료로 하는 초록색 염료의 제조법은 지금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원문으로 알려진 보름달이 이탈리아 로마의 고대 유적지인 로마 포럼에서 포착됐습니다. 원문은 천문학적인 겨울의 마지막 보름달인데요. 1년 중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흙에서 나오는 지렁이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원문은 북반구에서 봄이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구촌 이야기 세모이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으로 다채로운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풍경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özüme güven